일반적으로 투쟁이라고 하면 어떤 대의나 목표 또는 승리를 향한 싸움으로 여겨지지요. 그런데 이 책 투쟁의 본질에서 투쟁은 승리를 위한 전략 따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살아있음의 형식이라고 할까요? 매 순간 숨을 고르고 버티는 느리지만 분명한 삶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두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성장 신화이고 또 하나는 기술 전체주의입니다. 이 책은 끝없는 성장과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인간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그것들에 예속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투쟁의 본질은 자크 엘릴과 베르나르 샤르보노가 1983년에서 85년 프랑스 생태주의 잡지 콩바 나튀르에 연속 게재한 사설을 모은 책입니다. 편집부는 두 사람의 글을 원래 잡지 게재 순서대로 엮었는데요. 각 장에는 저작 고유의 관점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연달아 실린 글들임에도 각자 고유의 결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대화록이기보다는 두 사유를 병렬하는 것을 통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글은 서로를 비추어 주고 있지요. 다만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녹여내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면서 상대를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엘윌의 글은 명료하고 선명하며 샤르보노의 글은 전개가 유연하고 은유, 신화, 홍자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머릿말과 서문에는 이들의 제자들이 풀어놓은 두 사람의 삶과 사상의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구조가 산업, 기술, 국가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압박할 때의 인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모순을 직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책을 읽어가면서는 탈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길이 될 수 있는지 두 저자의 행동과 사상이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연대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하면서 성장과 기술 지상주의 너머에 인간의 자유를 향해 하나의 사상으로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능률과 효율, 생산성의 신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무능은 투쟁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제를 대신하여서 관계를 보완하는 것, 이것은 엘윌이 말한 비능력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쟁은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패배하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일과 관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저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견디며 존재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로서 말입니다. 불안하고 서툴러도 더 자유로운 자리에 서기 위한 시간으로서 말입니다. 서문과 머릿말에 따르면 엘윌과 샤르보노는 정치 생태학의 선구자입니다. 여기서의 정치는 권력 경쟁이나 당파를 부추기는 것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삶의 형식이자 행동을 결단시키는 사상으로서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지역 해안 개발에 맞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서는 결정이나 동네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행동도 그들에 따르자면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자들의 시선은 일상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들에게 투쟁은 거대 정치나 사회 운동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장과 기술 진보라는 거대한 신화를 거슬러서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줄이며 능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지요. 그것은 확장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버팀의 싸움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정치 생태학에서의 생태학은 환경 보호를 위한 궁과 학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사유의 도구로서 경제, 정치, 철학적 차원을 동시에 아우르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면적인 의식의 전환,
특히 지역적 기반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힘의 근원을 가진 학문이 바로 생태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학적인 통찰은 우리 행동의 원리가 되어서 좌파와 우파의 성장 지상주의와 발전 신화를 동시에 문제 삼게 합니다. 기술, 산업, 국가의 빠른 속도를 늦추고 욕망의 목록을 줄이며 지역의 자율성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는 비판 속에서 인간을 위한 투쟁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투쟁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선택 속에 놓여 있는 투쟁인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멈춘다는 건 도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창조적인 표현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때 기술을 우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영성의 실천과도 같다고 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쫓지 않음으로써만 변화에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오늘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요? 이 책은 성장과 기술의 언어에 길들여진 우리 시대에 속도를 늦추고 능력을 비우면서 주체성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위해 작더라도 느리고 오래가는 버팀을 지향하는 책입니다. 현 시대에 가장 결핍된 힘의 회복을 위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표에서 30분을 지워보는 것은 어떻는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 자유를 연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의 작은 비능력으로 오늘 나의 투쟁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 아니는지요? 할 수 있어도 쓰지 않는 능력의 선택은 예수의 길을 닮지 않았나 합니다. 그 길은 세상이 강요하는 속도를 거슬러서 더 깊은 자유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과 속도, 성과를 앞세우는 기술 숭배의 언어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좌우 모두 성장의 문법에 얽매여 있을 때 두 저자의 생태학적인 기획은 진영이 아니라 오늘 우리네의 투쟁의 본질을 묻습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규모를 묻는 일이며 도시화, 산업화, 인구 집중이 낳은 획일화와 익명성, 기술과학의 권위가 만들어낸 불필요한 욕구들에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해법은 욕망의 목록을 줄이고 지역과 관계의 그물코를 복원하는 일, 그리고 생활 정치로 옮겨가는 일에 있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투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속도와 욕망을 잠시 제어하고 내려놓는 일.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의 인간을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블리어 테크였습니다. 이 책과 영상을 통해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